10분의 기적 건축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첫 번째 적용 대상물입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해서 건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지붕, 그리고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들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다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들이 있다라는 거죠. 문화재보호법 요 법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문화재가 아니라 문화유산 이렇게 바꾸시고 임시지정 문화유산 이렇게. 그 다음에 문화재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명승, 지정명승, 임시지정명승 이런 것들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플랫폼, 급수, 급유, 급탄시설, 보행시설 이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그 다음에 컨테이너형 간이 창고, 그 다음에 하천구역 내에 있는 수문조작실 얘네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지는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둘 이상의 필지를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고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만을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이라는 거, 얘네들은 건물과 분리해서 축조할 때 축조 신고라는 걸 해야 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옹벽이나 담장은 2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장식탑, 기념탑, 첨탑은 4m,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는 5m, 굴뚝은 6m, 철탑이나 통신용 철탑도 6m, 고가수소는 8m, 지하 대피호는 30제곱미터를 넘는,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이나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8m 이하, 이런 것들, 나머지는 싹 다 넘는데 주차장은 이하다라는 거. 요거는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입니다. 그 다음 적용 대상 행위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을 할 때는 건축법을 적용을 합니다.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고, 신축은 건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물을 축조하는 것. 다만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즉 이것도 신축이다라는 거고, 증축은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를 늘리는 걸 증축, 그 다음에 개축은 해체하고 새로 짓는 거, 재축은 멸실내고 새로 짓는 건데 종전 규모 이하로 새로 지어야 됩니다. 종전 규모 이하로. 근데 이때 더 커졌을 때 전부를 해체하거나 멸실하고 나서 커지면 신축, 일부를 해체하거나 멸실하고 나서 더 커지면 증축이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이전이죠. 이전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걸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수선 할 때 건축법을 적용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대수선은 주요 구조부와 울트라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를 주요 구조부, 그 다음에 5번, 6번, 7번을 울트라 이렇게. 그래서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내력벽은 30제곱미터 이상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게 대수선. 그 다음에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다가구, 다세대, 세대간이나 가구 간의 경계벽은 역시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할 때도 대수선. 여기는 숫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외벽 마감 재료를 역시 증설 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행위를 대수선이라고 하는데, 대수선이 되기 위해서는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용도 변경을 할 때 건축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허가를 받고 내려갈 때는 신고하고, 같은 시설군 안에 있는 다른 용도로 변경할 때는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이라는 걸 한다라는 거. 해서 요 표를 암기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다음에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적용 대상 지역인데, 건축법은 도시지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동이나 읍에서는 100% 건축법을 적용하겠다. 근데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적용하지 않는 규정들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 방화지구, 분할 제한. 다만 저 시골이라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기준은 적용을 하겠다. 이거는 적용을 한다. 이 중에 용적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적용 대상 행위, 적용 대상 물, 뭐 기본적인 용어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건축 허가죠.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전에 건물의 입지나 규모에 대한 사전 결정이라는 걸 신청할 수 있죠. 허가권자에게 미리 물어보는 겁니다. 허가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사전 결정 결과를 통지받으면 허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요 네 가지.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전용 허가. 다만 보전산지는 도시지역에서만 산지 전용 허가가 의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전 결정 결과를 통지받고 나면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안 하면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건축 허가에서 첫 번째 허가권자입니다.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다만 건물이 클 때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고, 시나 군에서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허가권자에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허가권자에는 도지사가 나올 수 없고, 도에서는 모든 건물의 허가를 시장, 군수가 하겠다. 대신 이런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시나 군에서 건축할 때는 허가는 시장, 군수가 하지만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30%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중요한 게 여기서 제외되는 것들이 공장, 창고는 제외하겠다라는 거. 두 번째, 자연환경이나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역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 규모는 3층 이상이나 1000제곱미터 이상, 즉 자연환경 보호나 수질 보호는 규모가 있다라는 거. 근데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는 규모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요런 건물들 지을 때 요게 사전 승인 대상. 그래서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가 나오면 규모를 잘 보시고,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보호에서는 규모가 없으니까 건물의 종류가 위락인지 숙박인지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 허가라는 건 원칙, 기속행위라서 거부가 안 되지만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거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 첫 번째는 위락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변의 주거, 교육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두 번째는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적 허가 취소 사유라고 해서 허가를 받고 나서 착공은 원칙은 2년 안에, 공장은 3년.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 착수는 했는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 세 번째는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착수가 불가능으로 판단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 제한. 자, 건축 허가라는 건 기속행위라서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한하는 사람에 나오면 안 됩니다. 해서 제한하는 사람은 국장이 제한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제한하겠다. 왜 제한하는지가 나와야겠죠? 국장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요청할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허가받은 건물의 착공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까지 제한하는지. 기간이죠. 2년 플러스 1년 동안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할 때는 주민한테 의견 듣고 심의를 거쳐 제한을 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국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은 국장이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허가를 신청하려면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다만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소유권 대신에 권한을 확보하고 있을 때. 근데 권한 가지고 안 되는 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합니다. 두 번째는 건축주가 건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공유자 수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합계가 80% 이상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축하라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공유지에 대해서 관리청이 그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도할 것을 확인했을 때 4번, 5번은 똑같은 거죠. 집합건물법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확보하지 못한 20%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매도 청구. 이 매도 청구라는 건 가격은 시가로 하고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됩니다. 3개월 이상 협의. 요거는 주택법에도 똑같이 나오니까 매도 청구에 관해서는 주택법의 부교재에는 주택법에 있는 내용들 참고하시면 그거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원칙 건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를 받지만 신고하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있다라는 거. 증축할 때 바닥, 죄송합니다. 여기 분명히 수정을 했는데 85제곱미터 앞에다가 바닥 면적의 합계라는 말을 넣어주면 좋겠죠?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층, 개재축, 높이는 3m 이하. 그 다음 신축할 때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촌에서 하면서 그 규모가 2미, 3미,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대수선도 건물의 규모가 2미, 3미. 그 다음에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 그 다음에 4번 안 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인데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단지 안의 공장으로서 500제곱미터 이하 2층 이하 5.2공장 이렇게 외우기로 했고 또 소규모 건축물에서 2번, 3번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그 중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물. 이런 것들은 신고하고 지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신고한 건물은 신고하고 나서 1년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허가받은 건물은 2년 안에, 신고하고 나선 1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고 안 하면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X를 따라가 보시면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실효. 그리고 요것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이런 건 다 뜨시고 자 허가든 신고든 하고 나면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됩니다. 허가권자에게. 공사를 할 때는 공사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 착공 신고를 해야 되는 건물이 이렇게 세 가지. 다만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나 신고 대신에 협의를 하게 되고 이렇게 협의 대상 건축물들은 따로 착공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건물들은 공사가 끝나고 나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용 승인은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사용승인을 내어주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합격된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를 내어주어야 됩니다.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물도 요 세 가지. 그래서 협의를 한 건물은 따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통보를 하고 건물을 쓰겠다라는 거. 원칙은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지만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물을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입니다. 자, 대지는 일단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됩니다. 다만 대지의 배수의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수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이런 대지의 안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손괴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는 옹벽 등을 설치를 해야 되고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기 위한 하수관, 하수구 등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경.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려는 저는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경을 안 해도 되는 것들. 그 중에 공장입니다. 대지 면적이 5,000 미만,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 산업단지의 공장. 그 다음에 물류시설도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일 때는 조경 등의 조치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 대신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반드시 조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개공지라는 게 나오죠. 공개공지. 이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데 공개공지는 모든 상업지역, 준주거, 준공업, 일반 주거지역 요런 데다가 종우나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업숙? 요런 것들 설치할 때 공개공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다만 판매시설에서 제외되는 게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하겠다라는 거. 이때 공개공지를 얼마나 설치하냐라는 건데 대지 면적의 10% 이하에서 설치를 하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용적률이랑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 설치를 할 수 있고 연간 60일 이내 기간 동안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더라도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출입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도로가 나오죠. 원칙적인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나 그 예정 도로까지 여기 빠져 있는데 예정 도로 하나 써주시면 좋겠죠? 도로 플러스 예정 도로까지도 도로라고 봅니다. 다만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지정한 곳은 너비가 3m 이상,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는 도로의 길이에 따라 너비가 결정이 됩니다. 도로의 길이가 각각 10m 미만, 35m 미만, 35m 이상일 때 너비는 2, 3은 6, 2m, 3m, 6m.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게 바로 접도 의무.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2m 이상. 2m 이상. 근데 2m 이상을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첫 번째, 출입에 지장이 없을 때. 두 번째는 건축물 주변의 광장, 공원, 유원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이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에 접하고 있을 때. 세 번째는 농막. 이런 것들을 2m 이상을 접하지 않아도 되고 더 큰 건물은 더 넓은 도로에 더 많이 접해야 됩니다. 해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도로를 지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원칙,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지정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해외에 거주하거나 사실상 통로로 오랜 기간 동안 이용을 했을 때에는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요거 도로에 관한 요건들.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 사이에서 건축선이라는 게 나오죠.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그걸 건축선이라고 하는데 원칙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으로 합니다. 다만 소연업위에 미달되는 도로의 경우 양쪽 옆에 대지가 있을 때에는 도로의 중심선, 여기서부터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연너비의 2분의 1씩을 똑같이 물러난다라는 거. 소연너비의 2분의 1씩을. 이때 건축선을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이 면적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된다라는 거. 근데 반대편에 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을 때에는 경사지 등이 있는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이때도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이 면적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정 건축선이라는 거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지역에서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이렇게 따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포함해 주겠다라는 거.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래 부분은 튀어나와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등은 열고 닫을 때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각종 면적 산정 방법입니다.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대지 면적이라고 하는데, 방금 봤던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노비의 도로에서 지정된 건축선이나 가각전제되는 부분, 그 부분의 건축선과 도로 사이 면적은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인 부분도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하는데,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처마, 차양, 부연 등이 1m 이상 돌출되어 있으면 그 돌출된 끝부분부터 전통 사찰은 4m, 축사는 3m, 한옥은 2m, 그 밖의 건물은 1m씩 들어와서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첫 번째,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그 다음에 5번 이런 거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이런 것들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들. 그 다음 바닥 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이나 벽, 기둥, 그 밖에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
요렇게 지붕이 있고 기둥 하나가 이렇게 떠받치는 요런 것들은 지붕의 끝부분으로부터 1m씩 들어와서 그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여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노대등은 바닥은 노대등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의 1.5m를 곱한 값을 빼고 남는 게 있으면 산입하겠다. 즉 외벽에 접한 길이의 1.5m를 곱한 것만큼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필로티는 첫 번째,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될 때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일 때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게 다락, 층고가 1.5m, 경사지붕일 때는 1.8m까지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뒤에 거 됐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거 3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이런 것들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4번은 워낙 안 나오니까 뱉고 5번을 차라리 봐주시고, 리모델링 할 때 외벽에 붙는 마감재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인데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지하층, 부설주차장,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 다음 건물의 높이는 지표면부터 상단까지의 높이로 합니다. 그 다음에 됐고, 층수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하고,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를 때에는 가장 많은 층수를 건물의 층수로 봅니다. 그 다음에 층수에서 제외되는 게 요거 하나,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겠다. 요거 하나 봐두시고 앞에 있는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층고라는 거,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부터 위층의 바닥구조체 윗면, 윗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것들은 참고로 지하층은 중요하죠. 이건 우리 용어의 정의에서 봤던 거죠.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거. 그 다음에 대지의 분할 제한,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미만으로 분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 규정들은 다 해보시고, 그 다음 높이 제한이죠. 가로구역 안에서의 높이 제한, 허가권자가 지정합니다.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 근데 같은 가로구역이라도 건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가 있고, 3번은 참고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허가권자가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조례로 건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습니다. 가로구역에서. 두 번째는 1조 등을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요걸 다시 두 개로 구분하는 거죠. 1조 등을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의 높이 제한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은 원칙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야 된다라는 거.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1.5m를, 10m를 넘는 부분은 높이 2분의 1 이상을 띄워서 건축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남쪽부터 띄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첫 번째가 개발이 시작되는 곳,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지역개발사업구역, 각종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이런 데입니다. 그 다음에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할 때, 그 다음에 정북방향 대지 소유자랑 합의를 했다라면 예외적으로 남쪽부터, 그 다음에 3번은 참고로. 그 다음 공동주택은 어디에 짓든지 일조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외되는 곳이 일반 상업지역이나 중심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라는 거. 그 다음 조그마한 건물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인 건축물, 이런 것들은 1조 등을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이런 것들은 일단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건축법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